자, 이제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사이먼트는 아직 저희는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다르게 지금 동영상으로 콜랩, 파이썬, 넘파이 그리고 또 이미지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더 지금 비디오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직접 실습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 첫 번째 숙제를 조만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이미지가 있을 때 인풋 이미지에서 얘가 고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레코니션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미리 정해진 어떤 여기에 있는 것처럼 fixed set of category죠. 그래서 이 있는 이 카테고리 중에서 이 이미지는 어디에 가장 가까운가 혹은 무엇에 해당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클래시파이 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를 이해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당연히 이 카테고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인식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그렇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뷰 포인트가 조금 달라짐에 따라서 영상의 데이터는 너무나 달라진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illumination, deformation, occlusion, 또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어떤 그런 클러터, environment, 그리고 하나의 어떤 클래스 안에서도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recognition 알고리즘 혹은 메소드는 robust to viewpoint variation, robust to illumination changes, 뭐 이런 로버스트한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직접 고안해낸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전혀 패러다임이 달라진 방법으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로부터 이것은 전부 고양이 그림이야 라고 이렇게 이미 그라운드 트루스의 값이 있고 그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새로운 보지 않았던 이미지가 돌았을 때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클래시파이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상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C10 예를 들었죠. 지금 이게 지금 C10이에요. 그리고 이 C10는 우리가 아마 32x32에 그 다음에 RGB 3 채널이니까 곱하기 3 해가지고 대략 3072 디멘션의 한 그 공간상에 굉장히 큰 공간 상에서 한 점으로 우리가 영상 데이터를 해석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너무나 고차원이니까 그냥 2차원의 어떤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x0, x1 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2차원 공간의 어떤 점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그 2차원 공간상에다 뿌려놓고 새로운 어떤 내가 몰랐던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것과 가장 가까운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어느 거냐를 찾아보고 가장 가까운 것이 있으면 그 가까이 있는 그 원래의 트레이닝 데이터의 레이블을 이용해서 나도 그럴 것이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K nearest neighbor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nearest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거하고 가깝다라고 하는 어떤 그 distance 매트릭을 어떻게 보면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영상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K는 그걸 하나 가지고 하는 걸 우리가
one nearest neighbor로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바운더리도 이게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아웃라이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K를 적절하게 바꿔가지고 뭐 여기서는 five nearest neighbor 해서 내가 지금 테스트 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5개의 영상을 찾아가지고 그 5개의 레이블을 보고 가장 많이 보팅하는 그 레이블을 우리는 답이다, 이렇게 이제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디파인 안 되는 것들 있죠. 이것은 5개를 보니까 그 중에 뭐 가장 그 레이블이 많은 애들이 동점이 나오는 거죠. 타이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걸 이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런 게 또 K가 1이 아닐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해결하는데,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알고리즘에는 이런 K 같은 이런 미리 알고리즘을 설정해야 되는 그런 파라미터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러면 어떻게 찾아내는가 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전체를 어느 정도 나눠 가지고 몇 퍼센트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하고 몇 퍼센트는 테스트 데이터로 해가지고 이제 가장 테스트 데이터의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파라미터 K를 찾아가지고 그 K를 픽스 시켜놓고 이제 트레이닝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실제로는 안 봤던 데이터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치팅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컨셉을 다시 넣었죠. 그래서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으로 결과를 우리가 검증해 보니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K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마다 이 밸리데이션에 대한 어떤 뭐 액큐리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을 가지고 뭐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그 K를 찾아가지고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픽스 시켜놓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실제로 이제 검증을 해보는 거죠.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결과를 내음에 있어서는 테스트는 결코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그 지금까지 봤던 그런 이 K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이 컨셉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결국 모든 데이터들을 다 저장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디멘션이 크면 클수록 그걸 촘촘하게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엄청나게 큰 데이터 사이즈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뭔가 좀 더 그 작은 어떤 데이터들만 가지고 학습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후에 아주 작은 값만 모델에 저장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테스팅 할 때도 시간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 장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가장 간단한 방법이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지금 오늘 배우려고 하는 내용은 결국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뉴럴 네트워크가 여러 개의 어떤 레이어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각 해당되는 하나하나고 한 레이어는 자세히 보면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어떤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컨셉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혹은 이제 딥러닝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CIFAR10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CIFAR10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 그 컴퓨터 비전에서의 어떤 아주 이 많은 알고리즘들을 테스트함에 있어서 적절한 사이즈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숙제를 하는 정도에서는 아주 좋은 데이터 사이즈가 되겠어요. 그래서 5만 개의 트레이닝 이미지와 그다음에 이제 1만 개의 테스트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 했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 parametric approach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parametric approach라고 하니까 그럼 이거의 반대가 우리가 보면 이제 non-parametric approach죠. 그래서 그 non-parametric approach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K nearest neighbor가 되겠다. 자,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제 non-parametric approach와는 달리 parametric approach는 그 파라미터만 저장되도록 그 모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인풋 이미지를 어떤 함수의 인풋으로 x와 그다음에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 w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f라고 하는 함수에는 이 인풋 이미지뿐만 아니라 원래는 k nearest neighbor에는 여기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이 함수에 define 하는데 정의에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를 다 쓰지 않고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f를 구성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클래스 스코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픽스드 사이즈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걸 클래스라 그러면 그 클래스의 각각의 스코어를 계산해내는 함수 f를 정의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C파 10에서는 10 numbers죠. 그래서 10 numbers만 나오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느 게 제일 우수한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f의 함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아니라 파라미터를 가지고 해보자 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나이가 있으면 이 키가 있죠. 그래서 나이와 키의 분포를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파라메트릭으로 표현한다는 말은 이런 함수로 해서 딱 태어나면 평균 키가 얼마인데 물론 이게 키가 한참 자라는 한 15살까지 만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5살 때는 키가 얼마냐 이런 걸 우리가 이런 모델이 있다면 이 모델은 바로 이 직선 모델이죠.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파라미터는 a와 b죠. 그래서 이 직선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인 a와 b가 어떻게 보면은 이 f라는 함수의 모델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데이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파라미터를 쓰는 거죠. 만약에 이제 k nearest neighbor 형태로 문제를 푼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0살부터 해서 15살까지의 한국의 어린이들을 한 1000명을 쫙 이렇게 분포를 시켜보는 거죠. 1000명을 쫙 분포를 이렇게 시켜보니까 이렇게 데이터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떤 물론 이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정상인 학생들을 클래시파이하고 그 다음에 너무 키가 많이 큰 학생, 키가 많이 작은 학생 이런 걸 우리가 카테고리를 한 후에 내가 만약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떤 학생의 나이와 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점 가지고 가장 가까운 샘플을 찾아가지고 그 샘플이 만약에 키가 좀 작다 라고 하면 나도 키가 작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이 샘플이 너무 간단한 거라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컨셉이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 해서 여기서는 w 곱하기 x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자. f를 이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를 우리가 웨이트라고도 얘기하고 그 웨이트를 w 곱하기 x 이렇게 곱셈 형태로 표현을 한다. 이 f를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풋 이미지가 이게 x인데 x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x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게 이제
32바이 32바이 3이니까 이걸 이제 그 1차원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3072 디멘션에 굉장히 하이 디멘션의 공간상의 한 점으로 표현을 하니까 2차원의 한 점은 이제 요소가 두 개인 벡터가 될 거고, 이거는 이제 3072 곱하기 1이라고 하는 벡터, 1차원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값을 있죠. 요 값 하나는 이 특정 픽셀의 컬러의 특정 채널의 값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론 이미지는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옆에 있는 픽셀, 위에 있는 픽셀, 또 왼쪽 아래에 있는 픽셀들 간에 어떤 그런 네이버후드라고 하는 그런 이웃 픽셀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고 그런 어떤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면은 그런 스트럭처가 다 깨지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훨씬 더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n 차원의 공간의 한 점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파라미터의 뭐 x의 제곱 3승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x니까 앞에 있는 직선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게 이제 각 해당되는 x의 웨이트 값 혹은 코에피션트를 갖는 그런 이제 W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W는 A가 3072의 한 값,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요 X, 여기 이제 3072인 벡터 해가지고 이제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이 하나의 스칼라 값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10개의 클래스라고 하면 이걸 이제 10개를 쭉 만들면 되겠죠. 10개를. 그러면 이제 여기도 각 하나마다 해서 10개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개의 벡터 형태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W와 이게 W고 이게 X를 곱한 형태로 나타나서 10개의 클래스 스코어가 나오는 그러한 어떤 함수 fxw가 정의가 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x, 그러면 이 x가 고양이 그림 혹은 또 많이 자동차 그림, 그럼 또 하나 또 새로운 게 하나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다가 x만 있는 게 아니라 x2, x3, 우리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게 여러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x1을 넣으면 w에 x1을 넣으면 각 클래스마다 클래스 스코어가 쭉 나오고, 또 x2를 넣으면 또 클래스 스코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n개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3072 콤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에 하나. 물론 이거는 이제 파이썬에서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게 그냥 307이라고 하는 스칼라 값 하나가 아니라 이런 어떤 벡터 디멘션의 혹은 리스트의 한 엘리멘트 하나, 이렇게 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그냥 W만 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B를 더해가지고 스코어, 클래스 스코어에 어떤 값을 좀 더 이렇게 애드해주거나 빼주거나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걸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 값을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조금 더 아까 봤던 이 WX라고 하는 그 형태로 된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파라미터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바이어스가 있는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우리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2x2의 그냥 그레이 이미지다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4픽셀로 이루어진 그레이인데 여기서 56, 231, 24,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인풋을 이렇게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을 그냥 벡터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4 by 1로 이렇게 벡터화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2차원의 어떤 그 벡터 값을 1차원의 값으로 바꾸는 게 우리가 플래튼이라고 됐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파이썬에서 우리 지금 동영상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리쉐입 하는 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물론 이게 W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갑자기 값이 만들어졌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 W 값이 0.2, 마이너스 0.5, 0.1, 2.0이라고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하고 그 다음 바이어스 1.1 해가지고 나온 것이 첫 번째 스코어 캣이라고 하는 것의 스코어가 마이너스 96.8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어떤 임의의 값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더그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쉽에 대해서도 이렇게 각각 클래스 스코어를 이런 포맷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물론 여기서는 이게 인풋이 퀘시이기 때문에 이 값이 커야 되는데 지금 제일 작게 나오니까 뭔가 W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그냥 algebraic viewpoint로 첫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는데 algebraic viewpoint에서는 fxw라고 하는 것은 wx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행렬 곱에다가 이제 벡터를 하나 더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벡터의 곱과 그 다음에 the same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할 때 그냥 전체 그냥 곱 형태로 표현이 되면 아주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달리 여기서 이제 바이어스 트릭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그래픽스에서 카테시언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것 할 때도 비슷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래 x라고 하는 그 데이터에 제일 밑에다가 1을 하나 더 더해주면 그래서 원래는 이제 4 곱하기 1에 그러한 이제 벡터였는데 5 곱하기 1에 그런 벡터로 바꾸고 항상 이 값은 1로 픽스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스라고 하는 이 B라고 하는 부분이 W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쪽에 그렇게 하면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요 원래 오리지널 X 곱하기 요 W 그 다음에 요 B 해가지고 값이 나오니까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바이어스 트릭이라고 하는 컨셉을 사용을 한다는 말은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 X에다가 마지막 디멘션에 1이라고 하는 값을 하나 더 해가지고 디멘션을 하나 더 늘리면 기존에 있던 파라미터를 곱하고 더하고 라고 해놓돼 있는 것을 그냥 곱하기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떤 값 x가 있을 때 이 x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라고 그러면 물론 이 w는 이미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다 이미 완벽하게 w가 픽스돼 있다면 그러면 이제 x 값을 넣어주면 얘는 각 해당되는 클래스 스코어가 첫 번째 클래스는 몇 점, 두 번째는 몇 점 해가지고 이제 클래스 스코어가 쭉 나오는 그런 함수 f가 딱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바이어스가 있으면 좀 설명하기 좀 더 까다로우니까 없다고 치고 그냥 wx로만 되어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fx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리니어하다. 이게 어떤 시스템이 리니어하다. 함수가 펑션이 리니어하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fx가 리니어하다. fx가 리니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표시돼요. x라고 하는 것에 어떤 임의의 스칼라 값을 곱해가지고 인풋 이미지에다가 혹은 인풋 데이터에다가
어떤 스칼라 값을 곱해가지고 함수를 값을 구하면 그것은 원래 오리지널 x에다가 함수 f를 한 후에 그 결과에다가 알파를 한 거고 같은 모양이다. 이러면 우리가 이게 리니어하다 이렇게 하죠. 또 f라고 하는 함수에 원래 인풋 x뿐만 아니라 y를 해가지고 그것을 함수 f를 구하는 것은 각각 x에다가 함수를 적용하고 y에다가 함수를 적용하고 각각을 적용한 후에 그걸 더한 거하고 같더라. 이걸 좀 더 제너럴하게 하면 알파 x 플러스 베타 y는 알파의 fx 더하기 베타의 f의 y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 함수 f는 리니어하다, 리니어 펑션이다, 이걸 리니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이걸 리니어하다. 이 리니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기하학적으로도 뭐 직선처럼 보이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어쨌든 얘는 리니어하다. 자, 그래서 그 말은 x에다가 어떤 c를 곱해가지고 그 오리지널 x가 아니고 인풋에다가 c를 곱해가지고 w를 적용시켜가지고 f를 적용시키면 우리가 이제 wx니까 wcx가 되겠죠. x 대신에 cx가 들어가면 이게 행렬 곱이니까 당연히 스칼라 값 c가 바깥으로 나와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wx니까 wx는 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첫 번째 성질을 우리가 만족한다 이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이제 영상에서 이해를 한다면 영상이 있으면 영상의 스코어를 구했어요. 그래서 얘가 고양이구나 이렇게 고양이 지금 이건 이제 고양이가 이건 동옥으로 훨씬 더 큰데 어쨌든 그러면 이 영상을 일루미네이션을 약간 수정해가지고 컬러를 0.5배 떨어뜨린다 이거죠. 밝기를 혹은 얘는 조금 더 밝아졌기 때문에 좀 더 이게 뭐 2.0 이런 식으로 더 늘린다 이거죠. 그러면 스코어가 0.5배 혹은 2배 이렇게 늘어난다. 이게 조금 이상하죠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 고양이라고 하는 그림이 단지 밝기를 약간 바꿨다고 해가지고 그 스코어 값이 그 밝기의 변화만큼 그대로 스코어가 변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일루미네이션을 바꿔도 실제로 이 스코어는 그대로 얘는 고양이야 이렇게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게 원래 우리가 원하는 거였는데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이 펑션이 리니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결과를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마지막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서 충분히 우리가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lgebraic viewpoint로 봤을 때 바로 fxw는 w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럼 이것이 도대체 어떤 해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를 보기 위해서 약간 바꿔요. 원래는 이 이미지 x를 이렇게 하나의 벡터로 쭉 표현하는 거 이걸 우리가 flatten이라고 하죠. flatten. 그래서 flatten 시키지 말고 그냥 오리지널 이미지 그대로 그냥 두자. 이렇게 오리지널 이미지 그대로 두고 그러면 이 w라고 하는 것도 이 각각의 픽셀의 웨이트 값이었는데 그것을 원래 이 이미지의 좌표하고 동일한 모양으로 그대로 두고 그래서 실제로 이걸 곱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이미지와 이 w라고 하는 이미지를 각각 픽셀 와이즈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각각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b를 더한 이 결과값이 클래스 스코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W를 어떻게 학습하는지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쨌든 학습을 다 해가지고 이 W를 보니까 이제 이
것마다 이 W는 이미 딱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이 W 첫 번째 W는 클래스 1번, 요 클래스 2번, 클래스 3번의 각각에 대한 웨이트 이 W가 이미 학습을 끝나고 나면 이 W 파라미터는 다 확정되니까 그럼 이 W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 C10의 문제에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이 W를 다 구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W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나중에 배운다고 했고 어쨌든 W를 다 구해서 보니까 이렇게 10개의 W가 나왔다. W1, W2 이렇게 해서 plane, car, bird, cat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0개가 나왔다. 이쪽 자세히 보면 이게 뭐 자동차 같아요. bird, cat.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W를 우리가 시각화해 가지고 보는 것을 우리가 visual viewpoint 아까 이렇게 두 번째 이 visual viewpoint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W 하나를 가지고 보니까 이런 모양이 떠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인풋 이미지 들어왔는데 얘가 이 스코어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그대로 곱했죠. 곱해가지고 물론 바이어스가 있지만 어쨌든 곱해가지고 결과를 얻으니까 요게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템플릿이라고 보고 각 카테고리별로 템플릿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그리고 그 템플릿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템플릿 매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이미지와 이 W가 가장 좋은 결과 값이 높은 결과가 나오려면 이 각각의 항들에 대해서 이 값이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값이 비슷하게 돼서 템플릿 매칭을 해가지고 결과를 얻는 방식으로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해석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플레인인데 플레인은 이렇게 주로 파란색의 어떤 느낌이 많이 들어가죠. 이것은 이 블루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은 이 주로 하늘, 이 스카이라고 하는 부분이 파란색이 많으니까 결국 이제 플레인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쭉 모아가지고 비행기에 해당되는 걸 쭉 모아서 보니까 대략 파란색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다 합쳐가지고 W를 정의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많은 블루 이미지가 템플릿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이미지의 컨텍스트가 뭐냐, 그 안에 실제로 고양이가 있든 뭐든 상관없이 이 파란색 계통이 많으면 여기처럼 플레인이나 혹은 스카이, 쉽도 이 바다 색깔이 좀 파란색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파란색 계열의 이미지가 들어오면 무조건 얘는 이 플레인이구나 혹은 아니면 쉽이구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뭔가 결과가 더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좀 템플릿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슴에 대한 템플릿을 보면 이 바깥은 이 그린이죠. 왜냐하면 이 숲이에요. 그러니까 숲에 주로 이제 사슴이 서 있는 그런 트레이닝 이미지가 많아서 그다음에 사슴은 주로 이제 중앙에 이렇게 이제 브라운 계열의 그런 이제 모양이 있더라,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동차가 숲 속에 자동차가 딱 있는 그런 사진이라 그러면 이 배경은 이렇게 디어에 훨씬 더 가깝고 그런데 안에 있는 이 센터 부분은 자동차에 가깝다면 그럼 얘는 이제 물론 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후에 결과값이 뭐가 높은지는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원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결과를 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게 이제 컨텍스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백그라운드와 그 오브젝트 우리가
인식하려고 하는 오브젝트들이 같이 묶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템플릿을 만드는 것이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싱글 템플릿으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데이터가 하나의 어떤 대표 값과 매우 비슷하게 쫙 모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양상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이쪽 데이터 통계학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모드라고 그러죠. 모드. 그러니까 멀티플 모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한쪽에 쫙 모여 가지고 예를 들면 이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여기에 쫙 데이터가 많고 히스토그램을 나타냈을 때 그래서 옆으로 갈수록 조금 좀 이미지가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해서 피크가 되는 애를 이걸 우리가 모드라고 그러는데 얘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쪽에 또 있다 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쭉 있고 이런 데이터도 쭉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것에서는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템플릿을 하나만 원 카테고리 템플릿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것이 이제 말에 대한 템플릿을 찾아보니까 말은 전부 이제 왼쪽으로 쳐다보고 있는 말들만 샘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쳐다보는 말 샘플들도 많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만약에 왼쪽으로 쳐다보는 것이 요 데이터라면 오른쪽에 있는 건 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런 어떤 거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템플릿이 말이 이쪽으로 쳐다보는 거하고 이쪽으로 쳐다보는 이 두 개가 막 믹스 돼가지고 하나의 템플릿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자동차가 주로 이제 빨간색 것들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것들이 빨간색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파란색 자동차가 나타나면 그러면 이제 이 플레인이나 혹은 이제 쉽이라고 해석하기가 더 높죠. 왜냐하면 자동차에는 파란색 계열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템플릿을 저장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쭉 봤던 어떤 수학적인 어떤 컨셉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때 이 W가 결국은 우리가 인식하려고 하는 그 클래스의 템플릿을 저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지오메트릭 뷰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오메트릭 뷰 포인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거 전체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물론 이제 각자의 선호도에 따른 다른데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오메트릭 뷰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 샘플의 특정 픽셀 하나를 가지고 결국 이게 wx 플러스 b라고 하는 걸 표현했을 때 이 w 이 만약에 이제 한 줄 w의 한 로우 한 클래스만 생각해 봅시다. 한 클래스만. 그래서 한 클래스에 이렇게 해서 w의 특정 클래스 예를 들면 자동차 car에 대한 게 있고 x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b가 있어요. b 중에도 이제 b가 벡터인데 그 중에 특정 car에 해당되는 요 바이어스 요 한 값만 생각해 보면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것만 보면 실제로 이 스코어라고 하는 car에 대한 스코어는 이 각 w의 w1 곱하기 x1 w2 곱하기 x2 이렇게 해서 각각 곱해가지고 나는데 그 중에서 한 값 여기 머리에 있는 요 값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나머지는 전부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그럼 나머지 전부 다 콘스탄트고 요 값만 있으니까 요게 이제 만약에 k 번째라 그러면 x k 번째 거에다가 wk 하고 나머지는 전부 콘스탄트죠. 이 값이 카의 스코어예요. 카의 스코어. 그죠? 그리고 이게 결국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카 스코어를 보니까 특정 픽셀 값이 얘가 커지면 이 w가 기울기가 얼마에 따라서 스코어 값이 커지겠죠. 근데 요 wk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왜 기울기죠? 기울기 값이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이 값이 커지면 카 스코어가 이렇게 쭉 커진다. 근데 아니 완만하게 커진다. 디어 스코어는 완만하게 줄어든다. 에어플레인은 값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픽셀 값 하나가 실제로 이 각 해당되는 클래스 스코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형태로 이것을 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클래시파이 스코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한 픽셀 가지고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이제 두 픽셀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쪽은 픽셀 1번 이게 이제 우리가 x 중에 x1 그 다음에 y축은 x2 이렇게 두 개의 값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결국 얘는 아까 했던 거 동일한 방식으로 보면 이게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뭐 콘스탄트 어떤 임의의 값 뭐 b라고 하고는 라는 값이 있겠죠. 값 역. 그러면 이 값이 x1과 x2가 달라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보니까 0이 되는 애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타나더라. 이 직선. 이게 바로 칼 스코어가 0인 그러한 값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기준을 해가지고 x1과 x2가 둘 다 0이면 둘 다 0이면 이 b 값을 갖게 되겠죠. b 값. 그런데 x1과 x2가 요 직선상에 있으면 전부 마이너스 b 값이 얘가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b 값이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b 더하기 b 가지고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b를 넘기면 마이너스 b죠. 그러니까 w1 x 플러스 w2 x2라는 게 마이너스 b가 되는 그러한 x1과 x2가 변함에 따라서 이거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때 이 값은 전부 카 스코어가 0이 된다. 그래서 같은 값을 갖는 그 컨투어 그리고 우리가 레벨 셋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높이 그리고 우리가 등고선이라고 하죠. 이게 2차원으로 보면 그런데 3차원으로 보면 우리가 산이 있을 때 이게 이제 x1이고 x2일 때 이 스코어 하면 막 이런 모양이 될 텐데 같은 높이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이게 등고선이죠. 등고선을 이렇게 만들면 전체적인 지역이 나올 텐데 요것은 물론 이렇게 커브드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값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때 카 스코어 값이 b예요. 왜냐하면 x1, x2가 0, 0 넣으면 이게 b가 카 스코어니까. 그래서 이게 b고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게 어떤 플레인이 아주 3차원 공상의 플레인이 그 x1, y1의 쪽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이런 편편한 3차원 플레인 형태가 될 것이고 그 중에 특정 값에 해당되는 것이 이런 직선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카 템플릿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이 점선 방향이 바로 자동차 템플릿이 있는 그 위치가 되겠다, 이죠? 이 W가 되고 인풋이 특정 X 아까 얘기한 대로 요 X 이게 물론 이거 지금 굉장히 고차원의 3072의 어떤 그런 공간이지만 2차원의 값으로만 생각해 보면 x가 이 지점에 있으면 이 지점과 그 다음에 이 w 이 벡터 w를 곱해 가지고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죠.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이너 프로덕트 하는 것은 여기에 법선을 내려 가지고 이 값의 길이와 이 w의 길이의 값을
곱해가지고 나온 그 결과에다가 b를 대가지고 나온 결과치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직선상에 있는 이 임의의 x 전부 동일하게 x 이너 프로덕트 w 하면 동일한 값이에요. 거기다가 b를 가니까 동일한 스코어 값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물론 카 스코어 값이 0인데 그래서 결국 이 WC가 있고 특정 클래스에 그 다음에 X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 C의 바이어스 B를 해가지고 얘가 SC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해석하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럼 실제로 어떻게 조금 더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 W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X가 있어요. 이건 W, 이건 자동차에 W가 있고 이걸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이 지점, 물론 여기서 이제 이 W가 만약 크기가 노멀라이즈 됐다 그러면 그냥 이거 1이라고 그러면 요 프로젝션 된 요 거리 요까지가 이제 X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BC만큼을 대가지고 요 크기만큼을 요 지점이 스코어가 되겠다. SC. 알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또 클래스가 여기 또 있어요. W 만약에 또 그 개라 그러면 이 선상에 이 X를 이 프로젝션 시키죠. 그럼 뒤로 갔죠, 이제 뒤로. 그 다음에 또 BD가 있겠죠, 바이어스. 그러면 이 BD를 대가지고 나온 이 결과 얘가 SD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 해당되는 이 웨이트 W 벡터로 프로젝션 시킨다고 하면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고, 그럼 반대로 이 똑같은 해석인데 X가 X를 우리가 계속 빨갛게 했으니까 X가 있어요. 그 다음에 WC가 있죠. WC 아까 똑같이.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이 축으로 얘를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X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WC를 고정시켜가지고 여기서 BC만큼 돼가지고 여기가 SC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아까 WD가 있다. 그럼 WD를 X에다가 프로젝션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뭐 BD를 좀 더 하는 게 여기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이 SD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이 축 선상에다가 모든 웨이트들을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보면 이 도그라고 하는 클래스는 여기 있고 이 카라고 하는 클래스는 여기 있으니까 이 X는 카가 가장 스코어가 높다. 이 X 선상에다가 이런 걸로 우리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개념보다는 아래에 있는 이 개념으로 나중에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자,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뷰로 보여줬던 것들을 그대로 그냥 표현을 했는데 자동차
그 다음에 사슴,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각각에 대해서 웨이트의 벡터가 있고 이게 이제 아까 여기서 이걸 이제 비주얼 뷰 포인트로 봤을 때 이게 바로 템플릿이 되겠어요. 이 W가. 그래서 이제 각각 해당되는 것이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0이라고 하는 레벨 셋에 해당되는 것이 직선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어떤 이 샘플이 있을 때 이 X라고 하는 애가 여기 있다면 얘는 자동차도 아니고 디어도 점수 낮고 에어플레인도 점수 낮은데 요걸 좀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는 자동차의 스코어가 높다 이죠. 근데 이 디어 스코어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서는 멀리 있죠 이쪽에. 그 다음에 에어플레인에서도 더 멀리 있죠.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는 자동차일 확률이 높다 이죠. 그래서 이 전체 공간을 여기서는 이제 우리 2차원 공간을 이렇게 직선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보면 이쪽을 해서 이쪽은 전부 카 스코어가 0보다 큰 애들, 그 다음에 이쪽은 카 스코어가 0보다 작은 애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겠어요, 공간을. 그래서 하나의 직선으로 공간을 분리한 거죠. 이게 바로 지오메트릭 뷰 포인트인데 아까 우리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나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 지금 nearest neighbor를 보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이 샘플들이 이 트레이닝 데이터인데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우리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어떤 임의의 트레이닝 인풋이 테스트 인풋이 여기 있으면 얘는 여기가 제일 가까우니까 이 레이블일 거다. 이 자동차 카. 그러면 얘는 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약간 벗어나가지고 이쪽에 있는 샘플이 들어오면 얘는 디어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는 데이터를 활용했지만 이제는 이게 직선이 있어가지고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직선이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사이드는 전부 다 자동차야. 이쪽 사이드는 전부 자동차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를 전체 공간을 직선으로 분리한 거다. 물론 원래 데이터 복잡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분리를 못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이 인풋을 보면 그럼 당연히 오류가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직선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는 직선에서는 2차원에서는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파라미터 두 개로 이 자동차냐 아니냐를 구분했다 이죠. 만약에 nearest neighbor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저장해야 되는데 이 자동차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파라미터 두 개만 가지고 직선으로 구분을 했다. 이게 이제 파라메트릭 어프로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직선으로 전체 공간을 나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하이퍼플레인으로 보면 굉장히 고차원 아까 했던 3072의 어떤 그런 하이 디멘션 공간을 쫙 나누는 이런 이걸 우리가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죠. 하이퍼플레인, 하이퍼스페이스에서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이 플레인이 그냥 플레인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실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 만약 이게 지금 3072 공간이라고 하면 그 공간에 이 플레인으로 공간을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원래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1, 4분면, 3, 4분면이 한 클래스, 그 다음에 2, 4분면, 4, 4분면이 한 클래스,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에 당연히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결국 이것을 어떤 형태든지 어떤 직선을 하나 꺼가지고 이 직선의 이쪽과 이쪽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얘를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할 수가 없겠죠. 어떤 직선을 가지고도.
그래서 싱글 하이퍼플레인으로는 이 블루와 레드 리전을 쫙 나눌 수가 없다. 그죠? 근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도넛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쪽 안에 있는 요 부분과 이 안쪽에 있는 부분 이렇게 바깥과 안에 있는 부분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한 직선으로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모드가 여러 개 있는 거 지금 3 모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고 나머지는 다른 클래스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뷰 포인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그 머신도 이 XOR 프로블럼을 하나의 어떤 이 뉴럴 네트워크 원 레이어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직선으로 이거를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뭔가 하면 결국 뉴럴 네트워크의 한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로 한 레이어만으로는 이런 형태의 모양 XOR 아까 있던 지금 첫 번째 거하고 비슷해요, 그죠? 이런 형태의 모양을 구분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세 가지 뷰 포인트로 봤는데 알제브레이크 뷰 포인트, 비주얼 뷰 포인트, 지오메트릭 뷰 포인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그리고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뉴럴 네트워크의 한 레이어의 어떤 그 동작 원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꼭 여러분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스코어 펑션을 구했다, 그죠? 이 fxw라고 하는 게 스코어 펑션이에요. 그래서 w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집어넣으니까 w가 이미 이제 학습이 다 됐다고 치고 학습하는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w가 이미 있다고 치고 given a w 그러면 이제 클래스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겠죠. 특정 인풋 이미지 x에 대해서. 그래서 보니까 얘는 이렇게 C 파텐에서는 10개의 스코어가 나오고 있죠. 클래스 스코어가. 그래서 이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는 에어플레인은 마이너스 3.45, 오토모빌은 마이너스 8.87, 다행히 캣은 2.9. 근데 보니까 독이 훨씬 더 값이 커요. 이러면 얘가 지금 W가 잘못 정의가 돼 있구나. W가 잘못 계산돼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혹은 얼마나 나쁜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W를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W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나쁘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겠다, 그죠? 로스 펑션. 그래서 로스 펑션은 이 W라고 하는 것이 값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계산하는 방법으로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W가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이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면 자연스럽게 이 W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니마이즈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프로블럼이 되겠어요. 그래서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하자. 그래서 로스 펑션은 바로 값이 작으면 얘는 좋은 good 클래시파이어야. 값이 높으면 bad 클래시파이어, bad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로스 펑션을 다르게는 objective 펑션 혹은 cost 펑션이라고 하고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이걸 이제 미니마이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반대로 우리가 로스 펑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네거티브 로스 펑션을 만들면 언제든지 우리는 얘가 값이 크면은 더 좋다 이렇게 되니까 리워드 펑션, 프로핏 펑션 혹은 유틸리티 펑션, 피트니스 펑션이라고 하고, 이러한 펑션을 리워드 펑션을 맥시마이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주로
옵티마이즈 한다는 말은 미니마이즈 오브젝티브 펑션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맥시마이즈.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데이터셋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n개가 있어요. n개 데이터가 n개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 xi는 인풋 이미지, yi는 우리가 원하는 레이블. 여기서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클래스가 10개면 뭐 0부터 9까지 값수로 표현해가지고 x1은 3번 클래스야, x2는 뭐 9번 클래스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클래스 넘버를 레이블화 해가지고 yi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xi에다가 이게 아까 우리가 w는 이미 학습이 끝났다고 치고 웨이트가 있으면 이걸로 만든 f 클래시파이어 클래스 스코어가 나오겠죠. 이게 우리가 프리딕션이에요. 계산한 결과. 그 다음에 실제 이 yi 이걸 우리는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그러죠.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값, 정답지. 그럼 이 두 개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로스 펑션 li라고 그러고, 결국은 li라고 하는 것은 이 xi에 대한 그 결과값과 원래의 결과값 그라운드 트루스의 두 개의 함수로 로스 펑션을 정의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요건 xi 하나에 대한 거고, 그래서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 모든 n에 대해서 다 해야 되니까 각각 li를 전체 i에 대해서 서메이션 해가지고 1부터 n까지 다 서메이션 한 후에 n으로 나눠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로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로스는 바로 average다, 그죠? 근데 뭐 average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서메이션 한 것만 해도 이걸 미니마이즈 하나, average 해가지고 한 것을 미니마이즈 하나, 사실은 뭐 다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데 어떻게 미니마이즈 할 거냐라고 하면 결국 로스 펑션을 정의해야 된다. 그럼 로스 펑션을 정의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SVM 로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10 클래스니까 이 멀티 클래스 SVM 로스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SVM은 하나의 클래스, 얘가 이 클래스에 있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만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이걸 멀티 클래스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나는 이 correct class라고 하는 것의 스코어는 내가 지금 얘가 자동차야라고 하면 자동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동차가 아니라고 하는 애들에 대한 모든 스코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 보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이 x라고 하는 것의 샘플의 correct 스코어가 SC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자동차를 아니까 얘가 이제 이 xi 번째 이 데이터에 대해서 yi예요. 이 yi는 우리 자동차가 만약에 1번이라 그러면 1번 이거랑 알아요. 그러면 이 C가 1이죠. C가 1. 그래서 요 자동차의 스코어 값이 있고, 나머지 얘가 D어인지 아니면 또 뭐 다른 걸 해보니까 딴 애는 여기 있죠. sheep은 여기 있고 S sheep. 그 다음에 또 딴 애들이 뭐 여기 막 있다. 클래스가 10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리 쭉 나와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큰 애 이 X에 대해서 스코어를 다 구해보니까 스코어에서 가장 이 내가 원래 정답지 말고 나머지 것 중에서 제일 큰 애 요것만 하고 얘하고만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에 스코어가 있으면 요 그림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 좀 연결시켜 놓을까요? 이렇게 쭉 연결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자동차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클래스의 스코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다른 모든 스코어보다도 커야 된다 이죠. 그게 크지 않으면 로스가 생기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 우리 멀티 클래스 SVM 로스가 되겠다 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축 여기 이제 아까 봤던 여기서 이 그린 축이에요. 그린 축 X 축이 돼서 자, 그래서 다른 모든 클래스에서 가장 큰 값이 있고, 그러면 얘보다 근데 얘하고 딱 같은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마진을 더 가지고 어떤 마진 값을 가지고 요거보다 내가 원하는 correct 클래스 자동차 클래스의 스코어가 여기만 있으면, 그러니까 원래 다른 모든 클래스 중에서 가장 큰 값, 그러니까 여기 딴 애들도 막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까 이게 얘가 디어라 그러면 디어의 스코어 값보다 마진을 더 가지고 요 마진보다 더 이쪽에 있으면 로스가 없어요. 근데 얘보다 요 안쪽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 거리만큼을 그대로 로스로 주자. 이게 로스 펑션이죠. 그래서 correct 클래스의 스코어가 이 축에 어디에 놓여지는가에 따라서 로스를 정의하자. 그래서 이게 요걸 기준해 가지고 우리 여닫이 문이 있으면 문틀에 이렇게 바깥 문틀하고 문하고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런 게 있죠. 경치 모양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게 밖에 있잖아요, 그죠? 요런 모양이에요. 얘가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 경칩에 해당되는 힌지, 그래서 요 힌지 로스예요. 힌지 로스 그런 모양의. 자, 그래서 다시 얘를 이렇게 표시하면 이 그린을 수평하게 두면 이제 그러니까 SC가 이제 correct 클래스인데, correct 클래스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애들만 보는 거죠. 다른 모든 애들을 쭉 플로팅 하니까 얘가 SS고 얘가 SD고 그다음에 얘가 뭐 SK고 뭐 이렇게 쭉 있다 이제 다른 클래스들 있는데, 그러면 얘만 제일 큰 애, 여기서 제일 큰 애가 SC라 그러면 얘만 생각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생각하지 말고 얘를 기준으로 가지고 최소한 얘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 얘가 지금 이 X라고 하는 애가 자동차라면 자동차 클래스의 스코어는 최소한 얘보다는 요만큼 마진을 띄워 가지고 얘보다는 더 커야 된다 이죠. 더 크면은 로스가 0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있으면 요짐을 기준해 가지고 이만큼 있으면 그만큼 로스가 커지니까 이렇게 된다 이죠. 이게 이제 로스고, 여기가 우리 correct 클래스의 스코어가 돼 있어요. 스코어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을 아까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를 해석하는 데서 지오메트릭 뷰 포인트로 해석한 걸 그대로 따라와 가지고 보면 요 모양이 되고, 만약에 아까 지금 이 부분이 갑자기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으면 요 파트 설명할 때 혹은 요 파트 설명할 때를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힌지라고 하는 펑션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SYI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동차가 되고, SJ는 가장 큰 애가 되는데, 그 SJ 빼기
SYI 그다음에 요 플러스 1은 요 아까 했던 마진이 되겠어. 마진. 그 마진 값을 대 가지고 그 값 하고 0하고 비교해 가지고 더 큰 애를 찾아 가지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이 예를 보면 훨씬 더 쉬워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캣과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플로우가 있는데 각각에 보니까 FXIW를 해보니까 스코어가 1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input X1, X2, X3고 이게 스코어 벡터죠. 스코어 벡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W는 이미 고정돼 있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로스를 보면 얘는 이 카에 대해서 캣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제일 큰 애만 보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어쨌든 카보다는 캣이 높아야 되겠죠. 이거 캣이 정답이 캣이니까. 그런데 얘는 더 카가 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까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 쭉 감이 있어서 얘가 카가 5.1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마진을 1로 둔다고 그랬어요. 이거 6.1이죠. 그런데 캣은 3.2에요. 3.2. 그러니까 이 힌지 로스는 이런 모양인데 그럼 요 값이 뭔가 하면 6.1 빼기 3.2죠. 그 값이 이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대각선으로 45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로스는 이 캣에 대해서 정답지 3.2가 캣이니까 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x가 5.1 5점 스코어하고 그 다음에 1 더한 6.1에 대해서 이런 힌지 로스가 있는데 캣이 3.2니까 이만큼의 로스가 있다. 그게 2.9다. 그죠? 그럼 프로그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있는데 프로가 마이너스 1.7이죠. 1 대봐야 마이너스 0.7이에요. 이 상태에서 우리 힌지 로스는 이런 모양인데 거기서 캣은 3.2다. 캣은 3.2다. 3.2가 0이죠. 그래서 0이에요. 그래서 로스가 얘는 0이고 얘는 2.9고 얘는 0이고 얘는 0이고 2.9니까 다 돼가지고 2.9가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5.1에 3.2 해서 각각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계산을 다 하면 돼요. 한번 쭉 따라가 봐야 돼. 이거는 한 번은.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2.9, 0.0, 12.9 해서 이거 전체를 3으로 나눴을 때의 평균값이 5.27이니까 현재 이 지금 클래스 스코어의 결과물은 로스의 결과가 5.27이다. 굉장히 높아요. 그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크죠. 왜냐하면 이 프로그인데 마이너스 3.1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퀘션이 몇 개 있는데 만약에 카 이미지에 대해서 스코어가 카 이미지에 대해서 지금 4.9인데 이 값이 약간 바뀌면 위로 가든 내려가든 어쨌든 약간 바뀌면 로스가 어떻게 되느냐? 로스는 2.0이든 1.3이든 결국 가장 큰 값 2.0을 기준으로 해보면 얘가 2.0이고
1 돼가지고 3.0이고 이런 로스 펑션이 있는데 4.9는 지금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4.9가 움직여봐야 다 0으로 계속 되니까 로스가 변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은 가장 민 값은 0이죠. 왜냐하면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이 0이죠. 이 더 이상 안 내려가니까 이게 지금 스코어인데, 근데 가장 맥스 값은 무한대로 그냥 가면 되죠. 계속. 그래서 민 값은 0이고 맥스 파서블 로스는 무한대 값이 되겠어요. 만약에 모든 스코어가 랜덤이고, 근데 이제 만약 랜덤인데 작은 랜덤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 SJ와 SYI는 그냥 작은 랜덤 값이기 때문에 거의 이 빼주면 expectation은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래서 항상 이 1 이게 마진 값이 남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 중에 자기 자신을 빼는 거니까 전체에 대해서 다 더하면은 항상 이 값은 C-1 클래스, 여기서는 우리가 클래스가 10개면 9가 되겠죠. 그래서 number of class 빼기 1의 값이 되고, 그럼 그걸 가지고 평균 내면 다시 또 C 빼기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초기화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멀티클래스 SVM 로스를 쓰면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로스가 항상 C-1이라고 하는 number of class 빼기 1이라고 하는 값에 가깝게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얘가 지금 제대로 초기화가 돼가지고 작동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특히 이게 i가 yj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썸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제 j가 i가 yi 되는 그렇게 하면 얘가 0이죠. 그럼 1이 추가로 돼가지고 원래 있는 값에다가 1 더 큰 값으로 로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로스가 0이 안 돼요. 로스가 항상 최대한 해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잘 클래시파이 하더라도 로스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스가 0이 되도록 하려면 이거 j가 yi인 n은 빼고 서메이션을 하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썸 대신에 만약 평균값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원래 값에다가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이 li가 서메이션이 아니고 민을 하면 결국 클래스 분의 1, c분의 1로 이렇게 곱해가지고 있는 값이 되겠어요. 뭐 크게 어렵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스를 그냥 맥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스퀘어를 달았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멀티클래스 SVM 로스는 아니에요. 이게 난리니어한 어떤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값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스퀘어 하니까 그 로스가 훨씬 더 커져 가지고 되는데, 어쨌든 이 멀티클래스 SVM 로스로 해석하는 건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로스가 0이 되도록 하는 어떤 W를 구한다고 쳤을 때, 이 로스가 0이면 W는 딱 유니크한가? 어떻게 우리가 많이 찾았다고 했을 때 그 유니크한가? 사실은 유니크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제 이 F가 이렇게 되니까 WX가 되니까, 이게 만약에 0이 되는 로스 0이 되는 W 찾았다 그러면 이 W도 역시 L은 0이 돼요. 이 W도 당연한 건데, 자, 왜 그러냐? 만약 이제 여기 로스 0인 L을 찾았죠. 예를 들어서 그럼 스코어가 1.3이 아니고
스코어를 이게 W가 2 곱하기 2WX에서 W가 2니까 2W니까 얘가 X 똑같은 X를 집어넣어도 얘가 2.6이 되겠죠. 얘는 9.8이 되겠죠. 얘는 4.0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9.8이라고 하는 게 보다 얘가 훨씬 작으니까, 그러니까 1보다 더 작으니까 결국 로스는 그대로 0이죠. 그래서 EW에 대해서도 역시 0이다. 그죠? 그러니까 로스 0이 되는 W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W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EW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혹은 3W, 4W 그냥 거기다 어떤 값을 곱한 엄청나게 큰 W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지, 결국 그것을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W를 만약에 구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항상 동일한 W 값이 딱 나오도록, 로스가 0이 되도록 만드는 항상 동일한 W가 나오도록 하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W에 대해서도 뭔가 제약을 주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regularization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training error, 그러니까 X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W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제약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딱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매치가 되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데이터 로스예요. 아까 우리 지금까지 봤던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죠. 여기다가 W에 대한 어떤 함수 RW, 이걸 regularization 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더하면 되는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이 람다만큼을 곱해가지고 얼마나 이걸 더 가중치를 줄 것인가. 그래서 이 얘만 제로가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을 제로가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제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얘도 만족하면서 얘를 최소화시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람다는 regularization strength, 그래서 얼마나 regularization에 가중치를 두는가. 이 람다 값이 크면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를 더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특정 모델이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얼마나 잘 피팅되도록 최대한 거기에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다. 그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regularization이. 자, 그래서 이 RW를 우리는 여기에 제곱해가지고 다 더한 것. 이 말은 결국은 동일한 이 로스가 있다면, 이왕이면 W가 값이 작아야 된다. 그게 이제 L2 regularizationi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이 아니고 그냥 절대치 해가지고 그 값을 다 더한 것을 줄여야 된다. 아니면 뭐 두 개를 L1과 L2를 적절하게 해가지고 합쳐놓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게 regularization 하는 방법으로 dropout이나 batch normalization이나 cutout, mix-up, stochastic depth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인데 이게 다 이 regularization에 들어가는 컨셉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강의에서는 이 regularization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해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트레이닝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것 이외에 모델에다가 우리가 어떤 preference, 어떤 선호하는 모델을 우리가 여기다가 포함시킬 것인가. 그래서 모델 preference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다. 두 번째는 결국 이제 내가 지금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열심히 이렇게 피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목적은 안 봤던 새로운 데이터, unseen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에 너무 이렇게 함몰돼 가지고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식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면 그걸 우리는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너무 잘 맞춰 가지고
딱 해놓으면 고기는 잘 맞추겠지만 약간만 다른 문제가 들어오면 우리가 오히려 더 에러가 커진다. 그래서 이제 그 오버피팅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결국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최소화시키는데, 여기 다른 하나가 이게 함수가 더 들어가가지고 추가적인 커버처를 넣어가지고 최적화를 좀 더 잘하도록, 뭐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커버처를 더 추가시켜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면 이제 preference를 이제 간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regularization L2 regularization 썼어요. 그래서 weight의 square를 다 더한 RW가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 x가 1111이라고 하는 데이터고, W1 이제 우리가 이제 W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쨌든 얘도 1000이고 W2는 0.25, 0.25, 0.25, 0.25예요. 자, 그러면 W1x나 W2x나 둘 다 이너 프로덕트 하면 1이에요. 지금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래서 둘 다 1이니까 둘 다 값은 같을 거예요. 로스가. 자, 그런데 왜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L, F 얘가 지금 똑같으니까 그죠? WX니까 그 값이 같으니까 결과도 같을 거예요. 자, 그런데 W1은 이걸 해보면 1 나머지 000이니까 이 RW 하면 1이 되겠어요. 계산해보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R W1이고 RW2 하면 요 W에 각각 0.25가 들어가니까 0.25 제곱하면 0.0625죠. 그래서 0.0625 이게 지금 WKL 스퀘어 하면 전부 0.0625, 0.0625, 0.0625, 0.0625인데 이걸 다 더하면 RW2는 0.25죠. 0.062 곱하기 4니까 0.25. 그래서 얘가 더 낫다 이거죠. 얘보다는 값이 더 작으니까. 그래서 이 L2 regularization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웨이트의 값을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spread out, 퍽 퍼지도록, 이왕이면 웨이트가 쫙 퍼지도록 동일한 값이라면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까 preference라고 하는 것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를 최소화시키는데 이왕이면 나 모델은 요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용도로 RW가 작동된다 이죠. 그래서 L2 regularization 을 쓰면 웨이트 값이 쭉 퍼지도록 비슷한 값으로 그렇게 한다 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오버피팅을 하지 말라는 건데, 얘가 이제 regularization 들어가면 좀 더 간단한 모델에 더 선호하게 되겠어요. 이것도 preference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오버피팅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 원래 있는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최대한 로스가 없도록 막 얘가 열심히 노력했다면 F1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F1처럼. 그래서 전부 딱딱딱 일치되는 거죠. 그럼 이게 로스는 0이에요. 그런데 F2라고 하는 모델은 에러는 좀 있어요. 여기 에러가 이만큼 있죠. 약간 있죠. 이렇게 에러가 약간씩은 있는데 어쨌든 F2는 이 심플한 모델로 가도록 그렇게 regularization을 이제 걸었다 이죠. 그러면 이 F1과 F2가 어떤 작동인가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안 봤던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가 아니고 테스트 데이터가, 이런 테스트 데이터가 있다면, 그러면 만약 F1으로 보면 이 에러가 굉장히 커요. 이만큼 크지만 F2로 보면 에러가 작아요. 그죠? 에러가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에러가 적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리니어 모델에 대한 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좀 더 극대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레귤러레이션이 어떤 데이터에 너무 잘 피팅되도록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조금이라도 노이즈가 들어가면 피팅이 잘 안 된다 오히려 그게 너무 트레이닝 데이터에 완벽하게 피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F2 형태가 훨씬 더 1번화 시키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번화 시키기에 더 좋다. 그래서 이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죠. 그래서 이거 꼭 써야 되는 그런 예로 이걸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SVM 멀티클래스 SVM 로스에 대한 걸 했는데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예요. 크로스 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지금 여기 다 담기는 어렵고 내가 따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어요. 자, 어쨌든 기본적인 컨셉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여기에 이제 스코어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결과 y예요, y.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이게 값이 뭐 3.2, 5.2 이게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스코어로 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가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게 고양이다. 그러면 이게 또 얼마 값이 나와야지 제일 좋으냐? 이거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 얘는 확률이 1.0, 나머지는 0.0 전부 이렇게 되도록 왜냐하면 답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cat 1.0 그죠? 이런 걸 우리가 one hot encoded를 그래서 다른 하나 특정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레이블이다 이죠 레이블. 그럼 이것과 이 지금 나온 결과값 이 클래스 스코어 이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해 가지고 지금 이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로스가 이만큼 있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유로운 어떤 값이 스코어가 막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든 이 확률값으로 나와가지고 그 확률값이 나오면 이 확률값의 분포와 이 확률값의 분포를 서로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차이 나는가. 그래서 확률값의 분포가 차이 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고,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하려면 얘도 확률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확률값이 아니니까 얘를 확률값으로 바꿔주는 그 중간 과정의 것들이 우리가 소프트 맥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 맥스,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뭐 이런 것들 용어들을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추가적으로 배우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맥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그 값에다가 스코어 값죠. 아까 클래스 스코어에다가 익스포넨트를 원래 스코어 SK라고 하는 K 클래스의 스코어 값이 있으면 그럼 우리가 E의 SK로 다 바꿔요.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하는 거죠. 전체 거에 대해서 다 E의 SJ 모든 J에 대해서 다 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ESA 하면 얘가 이제 확률값이 되는 거죠. P. 그럼 이걸 가지고 아까 했던 원핫 인코드 된 그런 출수만 1이고 나머지 0인 것과 비교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좀 로짓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 얘를 우리는 로짓이라고 해석을 하고 로짓으로 본다. 로짓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값에다가 로그가 취해져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로짓이에요. 나중에 다시 배울까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 익스포넨트를 꼭를 더하면 아까 요거 SK 클래스 코하고 이걸 E를 하는 거죠. 이게 E의 SK.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든 플러스 얼마든 결국 0부터 무한대까지의 값의 범위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노멀라이즈 하죠. 노멀라이즈 한다는 게 전체 이거 다 돼가지고 이 전체 다 더한 것 분에 요거 하니까 결국 0.17 얘는 0.87 0.02 이 결국은 0과 1 사이 값으로 다 노멀라이즈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확률이에요. 그럼 이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래 이 값에 로그를 취해 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인 이걸 얘는 로스다. 그래서 이 로스는 다른 거는 상하지 말고 얘만 가지고 2.04로 구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이 2.04를 최대한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인데 이거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 고양이니까 얘는 1.0이고 나머지 0.0인 그런 형태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그걸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확률 분포를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얼마나 다른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엔트로피와 그다음에 쿨백 다이버전스 이 두 개를 KL 다이버전스를 합친 것이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이것도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다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전부 0이기 때문에 요 값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게 돼서 얘에 대해서 아까 했던 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다 동일한 문제로 해석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LI가 이렇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관심 없고 요 LI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겠다. 알겠죠?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는 다른 동영상에서 보도록 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 LI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맥스 펑션으로부터 오니까 이 마이너스 로그의 요 확률값 P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결국 얘가 S1, S2, S3 그러면 각각을 다 더한 S1, S2, S3에 대해서 다 더한 것분에 요 내가 원하는 이 클래스 원래 맞는 true 클래스 cat에 대해서만 2에 3.2죠. 3.2를 해가지고 이거를 로그에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된다.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LI에 대한 미니멈 로스와 맥시멈 로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미니멈 로스는 얘가 확률값이 나머지는 전부 0이고 얘가 1이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가장 미니멈 로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걔는 바로 이 값이 1이 되죠. 로그의 1은 0이니까 그래서 LI는 미니멈 값은 0이고 맥스 값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피니트가 되겠어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미는 0이고 맥스는 플러스 인피니티가 되겠다. 그 다음에 모든 스코어가 작은 스몰 랜덤 밸류를 갖게 되면 로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멀티클래스 SVM 로스에서도 동일한 예제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값이 스몰 랜덤 밸류 같으면 학습 초기에는 로스는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C 형태로 클래스 넘버의 마이너스 로그 형태로 되어 가지고 10화 10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10이니까 항상 2.3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값이 안 나오면 초기화 과정에서 뭔가 이 코딩이 잘못됐거나 뭔가 이 에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와 SVM 로스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SVM 로스는 이 correct 클래스보다 나머지 것들보다 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SVM 로스는 0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이것에 대한 클래스가 0이라면 이게 지금 얘가 0이라 그러면 0, 1이라면 레이블이 자 그래서 이제 correct한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다른 애들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얘가 답은 맞지만 다른 클래스보다 1 커서 멀티 클래스 SVM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0이지만 로스가 0이지만 크로스 엔트로피에서는 그렇지 않고 좀 복잡한 왜냐하면 아까 2의 9 더하기 2의 9 더하기 이게 2의 10 분의 2의 10 에다가 로그를 치가지고 마이너스 붙인 게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거든요. 얘가 당연히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딴 애들이 값이 어느 정도 값이 큰 애가 있으면 얘가 값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값이 1이 아니고 0에 가까워지겠죠. 점점 커지겠죠. 딴 애들이 커지면.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이 돼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로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거 오면은 1보다 작은 값은 마이너스가 일로 오면은 이제 역수가 돼가지고 값이 커지겠죠, 엄청. 그럼 로그를 취하더라도 값이 커진 값이 돼요. 그래서 로스가 항상 존재한다 이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그래 나만 독보적으로 값이 크고 나머지는 전부 작아야 되는데 비슷한 값이 있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값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 자, 그 다음에 what happens to each loss. 그래서 마지막 데이터 포인트의 스코어를 약간 이렇게 값을 바꾸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러면 SVM 로스는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이미 로스 0이기 때문에 값을 바꿔도 상관없이 항상 0이니까 변화가 없지만 크로스 엔트로피는 다른 애들의 익스포넨셜 값들을 가지고 노멀라이즈 하기 때문에 딴 애들이 약간 바뀌어도 다 값이 바뀌어요. 알겠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값이 계속 바뀐다. 그죠? 자, 그 다음에 correct 클래스의 스코어가 더블로 10에서 20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그러면 SVM은 여전히 로스는 0이 되지만 크로스 엔트로피는 값이 디크리스 돼요. 왜냐하면 나의 값만 이게 2배로 늘어나니까 값이 커지고 나머지 값을 노멀라이즈 하니까 결국 이 로스는 점점 줄어들겠죠. 마이너스 붙이니까.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점점 줄어들으니까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멀티 클래스 SVM에서는 어느 정도 로스가 0이지만 크로스 엔트로피에서는 계속 이 값을 더 높여주고 싶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 값은 조금 줄어들고 그렇게 계속 학습이 되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거를 서머라이 하면 이 리니어
아이덴티파이어는 이렇게 세 가지 뷰 포인트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 세 가지 뷰 포인트 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마스터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로스 펑션이 있는데 그래서 그 스코어 클래스 스코어 값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결국 함수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로 표현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값이 잘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웨이트가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적절한 로스 펑션을 가지고 쓰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regularization이 보태진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배운 거는 우리가 두 가지예요. 소프트맥스와 SVM 로스 두 개의 로스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로스 있다 그러면 그 로스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W를 구할 것인가? 이미 어떤 초기화 값으로 W를 랜덤하게 해가지고 S를 구하고 보니까 진짜 안 좋더라. 그러면 이 W를 더 로스 펑션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W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옵티마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